6일 전국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교육감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은 후보자가 무려 7명이나 몰렸기에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방송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응답자의 70%가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거나 아예 모른다고 답할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만큼 이번 교육감 선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감이 가진 권한 중 하나가 바로 교육과정 편성 권한인데 어떤 교육감이냐에 따라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게 될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 형성을 위해 바른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 바른 지자체장과 의회의원들을 선출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최근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수업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기에 바른 교육감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민원을 통해서 경기도 안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교 교사 A씨가 수업 시간에 정치적 발언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7일 A씨는 심화 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포함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제주 4.3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의 악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히틀러는 유대인이나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그런 짓을 했지만 이승만은 자기 동포들과 자기 국민들, 자기 백성들 수십만의 목숨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날려버린 정말 심각한 독재자이자 심각한 사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국채 발행 뒤 인마이 포켓에서 여자들 꼬시고 다니고 주 경계 넘나들다가 걸려 재판받게 생기니까 하와이로 도망갔다. 이승만이 독립운동할 수 있는 공군 조직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얘네들 지금 사적으로 군대를 양성하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라며 꼰질렀다. 생양아치, 이런 양아치가 어딨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이어가던 A씨는 화면에 윤 대통령이 나치식 경례를 하는 만평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벌이는 게 아니라 권력자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벌이는 게 태반이다. 함부로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제 타격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장사정포 쏘고 그러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다. 국가안보회에 한 번 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본인은 선제 퇴근했다. 그냥 안보비서관 몇 명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할 때 반지성 얘기하는데 반지성이 뭔지 알아? 그 사람들이 바로 반지성주의자들 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 왜곡된 내용의 역사를 배운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중용적인 자세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하는 교사가 좌편향된 정치적 견해를 내세우며 그 견해를 주입시키려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왜곡된 역사교육과 좌편향된 이념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대한민국은 깨어있는 교육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정권은 교체됐지만 교사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교육을 일삼는 가짜교사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이들을 방치하면 우리 교육이 앞으로 얼마나 더 퇴행할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과거를 부정하고 현재를 탕진하며 미래를 발목 잡아온 잘못된 교육을 이번엔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교육감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대선, 지방선거에 비해 여전히 낮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보수 진영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여러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의 참패에서도 느끼는 것이 없을까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 후보 여러분, 진정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아이들을 위한 선택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보동맹과 경제기술동맹, 글로벌 전략동맹을 강화해 한미동맹의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해져 아주 뜻깊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함으로 북핵 도발에 맞선 빈틈없는 안보태세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사흘간의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며 두 사람은 특별한 선물을 주고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비국화 당초 서한을 선물하였습니다. 서한은 과거 사대부 사랑방의 대표 가구로 서책을 볼 때나 손님과 담화를 나눌 때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손님과 소통할 때 사용하는 서한을 선물함으로써 양국 정상의 소통이 앞으로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서한에 새겨진 나비와 국화, 당초 문양은 번영과 부귀영화, 장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윤 대통령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조종사용 선글라스와 탁상용 편말입니다. 조종사용 선글라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대학 시절부터 즐겨 쓰던 것으로 이번 방안을 위해 미국 랜돌프사의 특별 제작을 의뢰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글라스와 함께 탁상용 편말을 선물했는데 편말에는 The buck stops here, 즉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구는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으로 유명한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열흘여를 맞은 윤 대통령에게 트루먼 대통령의 탁상용 패를 본뜬 패를 선물한 것은 대통령의 막중한 책임을 잘 새겨달라는 우정의 조언이 담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말이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문구를 예능 프로그램과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2차례나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성렬이 형네 밥집 유퀴즈. 윤석열 대통령이 2번이나 언급했던 트루먼 대통령의 편말. 이를 두고 미국 측이 프로그램을 보고 선물한 게 아니냐, 센스 있는 선물이다 등 바이든 대통령의 선물에 대해서 센스 있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온라인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경선에는 김진표, 우상호, 이상민, 조정식 후보가 출마했으며 김진표 의원이 166표 중 89표를 얻으며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장 최종 선출까지는 본회의 투표를 남겨두고 있지만 원내 일당인 민주당이 167석으로 과반인 상황이기 때문에 김 의원이 사실상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 의원이 후보로 선출된 후 밝힌 소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발언을 같이 들어볼까요?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릅니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발언은 재직 기간에도 국회보다 민주당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회법 제20조 의에 의하면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국회의장 후보자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번 발언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으로 편파적인 어떤 국회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주신 건데요. 다수 의석을 활용해 전횡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가 바닥일지. 김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연장자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노리고 투입돼 강행 처리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6일 국회의장 출마 선언에서도 불통과 독선의 검찰공화국으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는 국회의장이 후보 때부터 이렇게 편향된 태도로 나오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청와대는 지난 시간 동안 시민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궁 같은 곳이며 권위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던 곳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은 안과 밖을 철저히 나눠 단절된 느낌을 주었고 그 앞엔 총을 든 무표정한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기에 이런 느낌이 더욱 강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구중궁궐이라는 별명이 붙었었죠. 그렇지만 지난 74년간 굳게 닫혀있던 청와대의 문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민들도 청와대 개방을 고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난달 27일부터 청와대 관람 신청을 접수한 결과 3일 만에 무려 11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신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드넓은 잔디밭에는 가족과 연인들이 모여 피크닉을 즐기며 적막했던 숲길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경주 방영대좌 석조열의 좌상과 오은정 등과 같은 숨어있던 문화유산들을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개방되었지만 건물의 내부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23일 영빈관과 춘추관이 개방된 것을 시작으로 26일에는 청와대 본관과 대통령이 거주하던 관저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서 청와대가 시민들께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대통령이 일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 대통령이 사는 집은 어떨까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대통령이 일하고 거주하던 곳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대통령 공식 직무와 접견을 위해 주로 사용했던 공간인 본관. 본관을 입장하면 익숙한 장면이 바로 눈에 들어올 텐데요. 바로 중앙계단입니다.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장소라 많은 분들의 눈에 익는 장소일 겁니다. 한반도 모양을 그린 김식 화백의 금수강산도 아래로 길게 펼쳐진 레드카펫, 화려한 느낌은 아니지만 넓은 공간과 색감으로 인하여 강렬하면서 장엄한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청와대 본관 동쪽 별채에 있는 충무실. 충무실은 임명장 수여식이나 웨빈의 만찬과 공연을 하는 등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층은 영부인의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무궁화실과 간담회나 오찬, 다과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 사용된 인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공간 모두 화이트톤의 넓은 공간에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인왕실에는 전영림 작가의 2006년작 통영항이 걸려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2층은 대통령 집무실과 웨빈 접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무실에는 금빛 봉황과 무궁화 문양 벽 앞에 대통령이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 휘장, 그리고 태극기까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집무실에 대한 여담을 들려드리자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무실을 두고 적막강산에 홀로 있는 느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테니스를 쳐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 넓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웨빈 접견실은 바닥부터 벽면까지 한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며 동쪽 벽면은 황금색 십장색 문양도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뉴스나 사진으로만 보던 곳을 직접 보게 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환희와 설렘이 넘쳐나며 본관의 풍경을 한 장이라도 더 담기 위해 카메라는 쉴 틈이 없습니다. 입장 대기 시간이 1시간이 걸릴 정도로 본관의 내부 공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라 할 대통령과 가족들의 생활 공간, 관저까지 베일을 벗었습니다. 원래는 앞들까지만 개방이 되었었지만 관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창문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공간, 관저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층과) 지하층으로 이뤄진 관저는 연면적 6,093제곱미터의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관저를 본 시민들은 궁궐의 정각 같은 모습, 진짜 구중궁궐이네요 와 같이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건물의 내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24일 기준으로 관람 누적 신청 인원이 543만 명이나 될 정도로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음악회에서
청와대 이 공간은 아주 잘 조성된 아주 멋진 공원이고 문화재다라며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때는 권위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청와대, 이제는 그 청와대가 국민들께 돌아와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청와대가 국민들과 함께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지 기대가 됩니다.